김복래의 하루는 늘 새벽에서 시작됐다. 도시도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 어둑한 시장의 불빛 몇 개만이 깜빡이는 시간. 복래는 작고 낡은 김밥 가게 문을 열었다. 쌀 씻고, 김 펴고, 계란 지지고, 햄 굽고, 단무지 자르고 그 반복되는 노동이 30년이었다. 엄마는 힘들지 않아. 내 자식 셋. 배고프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게 그녀의 인생 철학이었다. 큰딸 윤서, 둘째 민호, 그리고 막내딸 서아. 복래는 늘 말하곤 했다. 우리 애들은 다 잘 될 거다. 내 손으로 키웠고, 내 피로 키웠으니까. 윤서는 머리가 좋았다. 학교도 상위권, 대학도 유명한 곳을 갔다. 요즘은 로펌에서 일하며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 민호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고 엄마, 걱정 마. 내가 집은 꼭 사드릴게. 라고 말하던 성실하고 조용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막내 서아. 세 남매 중 가장 밝고 따뜻한 아이였다. 그 애는 형편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고 가게로 와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도왔다. 엄마, 내가 김밥 말게. 손목 아프잖아. 그 말 한마디에 복래는 여러 번 목이 메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말을 하곤 했다. 서아는 둘이랑 안 닮았네. 외모가 아예 다르네. 혹시 복래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웃어 넘겼다. 애들이 다 같은 얼굴일 필요는 없지. 키우는 게 부모지. 생김새 따지는 게 부모냐.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늘 작고 차가운 바늘 하나가 걸려 있었다. 윤서와 민호는 아버지를 닮았다. 넓은 이마, 진한 눈썹, 선이 굵은 얼굴.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주변도 인정했다. 그런데 서아는 달랐다. 부드러운 얼굴선, 또렷한 이목구비, 웃을 때 굽어지는 애교살 같은 귀티. 시장 상인의 딸치고 너무 예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복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웠다. 그걸로 충분하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복래는 늘 자식들 손에 김밥을 올려줬다. 윤서는 바쁘다고 휴대폰만 보고 민호는 뉴스만 보고 서아만 복래에게 수저를 챙겨주며 말했다. 엄마도 좀 드세요. 그때마다 복래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큰딸과 둘째는 효도하겠다고 말만 했지만 막내는 말보다 행동으로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서아의 생일날 복래는 초라한 케이크 하나를 가게에서 꺼냈다. 촛불을 켜고 불을 끄려는 순간 딱 가게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서아 양 맞습니까?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용하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평범했던 세 남매의 삶을 산산이 부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김밥 가게의 기름 냄새조차 공기 속에서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서아는 젓가락을 손에서 놓고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젖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네. H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 작은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거대한 단어들이었다. 회장님? 윤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장난이세요? 여긴 작은 김밥집이에요. 남자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이미 수십 번 같은 반응을 겪어본 사람처럼 차분했다. 저희에게 장난칠 이유는 없습니다.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 그는 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복례의 표정이 굳었다. 희미하게 떨리는 손끝,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조금 길어졌다. 서아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누가 부른 거야?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입술만 굳게 다문 채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윤서는 서류를 빼앗듯 꺼내 읽었다. DNA 검사 요청서. 친권 확인. 대체 이게 뭐야? 민호는 황급히 말했다. 장난치는 거면 신고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또박또박 말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회장님 쪽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아 양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복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안이었다. 서아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회장님이 왜 날 찾아? 복례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 있었다. 가지 마라. 서아는 당황했다. 왜? 누구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복례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거칠게 붙잡았다. 내 딸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복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남자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아 양은 회장님의 따님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젓가락을 떨어뜨린 소리, 전기밥솥의 증기, 소리, 바깥 트럭 소리 모두 멀어지고 가게 안의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서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복례가 고개를 올렸다. 그 눈엔 미안함과 공포, 그리고 포기가 섞여 있었다. 서아는 숨을 삼켰다. 엄마 진짜야? 복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대답을 듣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다. 서아만 가족 중 유난히 달랐던 얼굴, 귀티. 나는 미모, 이상하게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훌륭한 예절,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더 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복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평생 끌어안고 숨겨온 비밀이 이제 터져버린 것이다. 서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볼게요. 엄마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서아야, 제발. 서하는 눈물을 참고 말했다. 엄마, 난 진짜가 뭔지 알고 싶어. 그 말은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다. 검은 차가 가게 앞에 멈추고 조용히 문이 열렸다. 서하는 뒷좌석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 밖으로 쓸려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짧게 말했다. 차 안은 정장 냄새와 가죽향이 가득했다. 서아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다. 도시 중심, 초고층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다. 입구의 경비원들, 로비의 안내 직원들, 모두가 서아를 보며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서아 양. 그 목소리가 낯설었다. 존중, 배려, 예의를 담은 말투. 하지만 그 안엔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거대한 회의실, 긴 테이블, 벽에 걸린 사람들 사진, 그리고 그 끝에 앉아 있는 남자. H그룹의 수장이자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인물. 머리는 백발로 반듯하게 넘겨졌고 정장은 주름 하나 없었다. 눈빛은 날카롭고 단단했다. 남자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왔구나.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낯설고 낮고 어딘가 겁이 나는 목소리.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아 앞에 섰다.
내가 맞는 것 같구나. 서아는 숨을 삼켰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애틋함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을 향해 손짓하자 하얀 봉투가 올려졌다. DNA 검사 키트. 서아는 굳어버렸다. 정말 검사까지 해야 하나요? 남자는 감정 없이 말했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처음 보는 아버지, 하지만 따뜻한 말은 없었다. 검사 진행자는 장갑을 끼고 말했다. 입안의 면봉을 잠깐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서아는 천천히 입술을 떼고 면봉을 물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 퍼지는 향수, 기품 있는 옷차림의 여자, 단단한 눈매, 그리고 서늘한 기세. 회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서아를 바라보며 웃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 대신 짧은 한마디만 했다. 이 아이가 그 애라고요?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감정 없이 서류만 바라봤다. 회장 부인은 조용히 다가와 서아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딱히 우리 집 사람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 말은 칼날이었다. 서아는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 상황이 편한 건 아닙니다. 회장 부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말을 잇지 않았다. DNA 검사는 끝났다. 이틀 뒤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자가 말하자 누군가 서류를 회장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서아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확인할 거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왜? 서아는 말했다. 저를 키워준 사람은 그분이니까요. 저의 엄마는 김복래예요.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서아의 말은 순간 분위기를 흔들어 놨다. 그러나 회장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단지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부르겠다. 서아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설마 진짜면 어떡하죠?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받아들여야지. 어차피 피는 숨길 수 없으니까. 서아는 걸어나가며 눈을 감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이틀 뒤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터진다. 이틀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몇 년 같은 시간이었고 엄마 복래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시간이었다. 그날 다시 회장실에서 모두가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흰 봉투 하나. 작고 얇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인생을 갈아버릴 칼날이 들어 있었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알아보셨겠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 부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윤서는 팔짱을 끼고 눈을 좁혔고 민호는 불안하게 손톱을 뜯고 있었다. 직원이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펼치고 결과를 읽었다. 친자 감정 결과 부녀 관계 99.997% 확률로 일치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찢어졌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굳어지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아무 감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분명했다. 반대로 회장 부인은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직원은 담담히 말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는 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그럼 서아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민호 역시 다급히 말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들의 말은 동생이 괜찮냐, 엄마는 어떤 상태냐, 그런 말이 아니었다. 오직 돈이었다. 복례는 그 순간 얼굴이 딱 굳어졌다. 회장은 천천히 서아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안하다. 서아는 눈을 깜빡였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책임을 피했다.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 회장 부인은 폭발했다. 이제 와서 무슨 책임 타령이에요? 그 아이를 집에 들인다고요? 언론은 주주들은 이미지 손상은.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비는 비다. 내가 저 아이를 버려도 세상은 기억하겠지.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복례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회장 부인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게 낫지.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당신 같은 애는. 딱! 복례가 테이블에 손을 내리쳤다. 평생 시장에서 손이 터져가며 일한 그 거칠고 강한 손. 그 입 닫으시오. 모두가 놀라 복례를 쳐다봤다. 복례는 울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단단한 눈빛이었다. 내 딸 서아. 당신네 재산이 필요해서 키운 거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버리지 않고 키운 건 나요. 복례의 목소리는 확실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언론은 곧 이 사실을 엮어낼 것이고 회장가의 지옥 같은 폭풍이 밀려올 것이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벌써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저 갈게요. 전 이쪽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잃은 채 서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서아와 복례는 나란히 걸어나갔다. 플래시, 카메라, 기자들, 마이크. 세상이 갑자기 거대한 소음으로 변했다. 혼외자 맞습니까? 상속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 반응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복례는 딸의 손을 꼭 잡아 말했다. 서아야. 우리 집에 가자.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혼란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이 사실이 온 세상에 퍼지고 난 뒤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김밥 가게는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다. 손님들이 김밥을 주문하는 게 아니었다. 수군거림이었다. 어제 뉴스 봤어? H그룹 회장의 숨겨둔 딸이래. 그 딸이 김복래 씨 막내라며?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말았다. 손이 떨려 김이 자꾸 찢어졌다. 서아는 가게 뒤편에 앉아 있었다. 전화는 쉴 틈 없이 울렸다. 번호 모르는 기자들, 인터뷰 요청, 방송국, 유튜버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평소처럼 인사하던 이웃 아주머니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서아 씨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말은 착한 척이었지만 눈빛은 탐욕과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친척들도 연락했다. 서아, 우리 집에 한번 와봐. 가까워지자고. 평생 안 찾던 사람들이었다. 윤서는 더 어이없었다. 그녀는 서아에게 다가와 뜻밖의 말까지 했다. 네가 상속 받게 되면 가족끼리 나누는 게 맞지. 엄마도 힘들게 살았잖아. 서아는 놀라 물었다. 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너만 잘 되면 양심이 좀 그렇잖아. 그 말은 내가 돈 받으면 우리도 달라라는 뜻이었다. 민호도 비슷했다. 서아야, 내가 지금 대출이 있어.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제의 얼굴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너희 지금 뭐 하니?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윤서가 받아쳤다. 내가 공부해서 변호사 된 것도, 민호가 공무원 된 것도 다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줬으니까 이젠 서아가 잘 되면 갚아야지. 복례는 조용히 말했다. 갚아야 할 건 사랑이지 돈이 아니다. 그러자 윤서는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그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카메라를 든 몇 명이 들이닥쳤다. 여기가 맞습니까? 회장의 혼외자 서아 씨 맞죠? 어머니 인터뷰 한 말씀만. 복례는 서아를 뒤로 숨겼다. 나가요. 상관없는 사람들 오지 마요. 하지만 카메라는 집요하게 따라왔다. 서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자 기자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상속 포기 의사입니까? 회장님이 인정하셨는데 왜 거부하시나요?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시끄러운 구경거리를 원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셋은 안으로 들어왔다. 복례는 서아 손을 잡았다. 서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서아는 흔들리는 눈으로 물었다. 엄마, 나 왜 태어난 거야? 복례는 그제야 울음을 참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사라질 아이가 너 하나뿐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밖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다. 사람들은 피만 보고 마음은 보지 않아. 복례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셋은 불 끄고 가게 안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조용한 밥상, 울음도 말도 없는 밥상. 하지만 모두가 몰랐다. 이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언론, 회장 집안, 형제들, 친척들 모두가 서아를 끌어당기고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배신자가 곧 모습을 드러낸다. 사흘 뒤 김밥 가게 앞에는 더 이상 손님이 없었다. 대신 카메라 기자들, 유튜버들, SNS 생중계하는 사람들만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군가는 김밥을 찍고 누군가는 복례 얼굴을 카메라에 들이밀었다. 사람들은 진짜가 궁금한 게 아니었다. 그저 구경거리였다. 그때 검은 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다. 로비에서 봤던 그 비서가 내렸다. 정장을 입고 냉정한 얼굴,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김복래 여사님, 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는 예의를 갖춘 척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십니다. 언론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 봉투. 도장만 찍으면 되는 영혼을 사는 종이. 이 금액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겁니다. 복례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 속엔 서아를 포기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대신 서아 양은 더 이상 김복래 여사의 딸이 아니라 H그룹 회장님의 가족으로 기록됩니다. 말은 예쁘지만 뜻은 잔인했다. 딸을 팔아라. 그 한 문장이었다. 복례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비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서아 양이 회장님의 딸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윤서가 들어왔다. 옆에는 민호도 있었다. 엄마, 도장 찍어. 윤서가 말했다. 서아가 회장 집으로 가는 게 맞아. 우리 같은 평민 집에서 뭐가 되겠어? 민호도 힘주어 말했다. 엄마, 서아한테 기회잖아.
우린 평생 못 누린. 복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니들은 지금 서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하는 거지? 윤서는 단번에 잘라 말했다. 엄마, 세상은 사랑으로 안 돌아가.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서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눈이 붓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언니, 오빠, 내가 회장 딸이면 그렇게 좋은 거야?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재벌이잖아. 서아는 고개를 떨궜다. 난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느낀 적 없어. 윤서는 비웃듯 말했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중요해. 그때였다. 복례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쳤다. 그만 해라. 윤서와 민호가 멈춰섰다. 복례의 얼굴은 일생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눈물도 없고 떨림도 없고 오직 단단한 의지. 나는 서아를 돈 때문에 키운 적 없다. 버림받아도 남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내 손으로 안 버렸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례가 천천히 비서를 바라봤다. 감정 없이 사는 게 인간이요? 그건 괴물이요. 비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윤서가 말했다. 엄마,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기회가 눈앞인데 왜? 복례는 딸과 아들을 향해 말했다. 돈으로 사람 버리는 건 기회가 아니라 저주다. 민호가 소리쳤다. 그럼 우린 뭐가 돼? 우린 평생 고생만 하고. 복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희가 서아를 버리려고 하니? 침묵.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복례는 봉투를 천천히 밀어냈다. 돌아가세요. 비서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이 결정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문이 닫히자 복례는 털썩 자리에 앉았다. 숨이 거칠었고 손이 떨렸다. 서아가 다가와 앉았다. 엄마, 미안해.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건 네 아버지지. 버린 죄 책임져야지. 복례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했다. 회장집. 서아야, 내 딸 건드리는 사람들 엄마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 순간 온순했던 김복례가 사람들이 몰랐던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복례는 조용히 어디론가 향한다. 이제 공격은 재벌가의 특권이 아니라 엄마의 방식으로 시작된다. 다음 날 새벽 복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가게 문을 닫았다. 앞치마도 벗지 않았다. 그 손에 들려있는 건 작은 낡은 가방 하나였다. 서아가 물었다. 엄마 어디가? 복례는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정리하러. 그 말은 무겁게 울렸다. 택시는 오래된 골목을 지나 허름한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 앞에 멈췄다. 법무사 사무소. 문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퇴직, 휴업 같은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복례는 주저없이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정장을 벗고 스웨터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복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복례 씨가 웬일이요? 복례는 조용히 앉았다. 김 변호사님, 오래됐죠?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이 넘었지요. 그때 아이 낳고 혼자 울던 모습 아직도 기억남네? 서아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자신의 과거가 엄마의 고통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복례는 가방을 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바랜 종이, 오래된 사진, 녹음 테이프, 그리고 한 장의 친자 확인 서류. 이거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변호사는 놀라며 말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복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언젠가는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 딸에게 죄를 지을 줄 알았으니까. 서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맺혔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폈다. 사진에는 젊은 복례와 당시의 회장 모습이 있었다. 진짜 연인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의 모서리엔 눈물이 말랐는지 얼룩이 있었다. 회장이 아이를 버리겠다고 했을 때, 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서아가 버려질 것 같아서 그냥 견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회장은 당신과 아이를 버린 죄가 있고 아이에게 대한 정당한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복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난 돈 안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내야지요. 그러고는 작은 USB를 꺼냈다. 녹음 파일이었다. 20년 전 회장은 복례에게 말했었다. 미안하지만 난 아버지가 될 수 없어. 그 아이는 내가 키워. 서아는 입을 막았다. 엄마 이걸 왜 혼자? 복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태어난 날, 너를 보고 울면서 다짐했다. 버리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내가 버려지지 않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장을 법적으로 강제 소송, 세상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 언론에 공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재벌가를 무너뜨리는 방법. 서아는 말했다. 엄마 그 사람도 그 집안도 부숴버리고 싶어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마음을 더럽히는 거다. 우린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그러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동안 살아온 온순함이 아니라 강한 여자의 미소였다. 우린 그냥 진실만 보여주면 된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숨길 방법은 없어요. 그 순간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회장 비서. 문자 한 줄.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아 양 혼자 오시면 됩니다.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혼자 못 갑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보냈다. 이번에는 엄마도 갑니다. 재벌가의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 서아가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었다. 복례와 서아가 회장을 다시 만난 날, 회장실은 전과 달랐다. 커튼이 열려 있었고, 과일이 놓여 있었고, 보좌진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서아 양. 김 여사님 편히 앉으세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당황한 티가 너무 뚜렷했다. 서아는 어리둥절했지만 복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들은 지금 겁먹은 거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례 앞에 서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었다. 권력자였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난 젊었고 겁이 났고 비겁했습니다. 진심인지 계산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 부인이 들어왔다. 얼굴은 굳었지만 억지 웃음을 지었다. 서아야, 우리 집에 오렴. 이제부터 내 가족은 우리야. 그 말은 달콤했고 그 어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두웠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회장 부인은 미소가 굳었다. 우리가 한 실수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때 회장의 비서가 휴대폰을 가져왔다. 화면에는 속보 기사가 떠 있었다. H그룹 회장, 혼외자 존재 확인 상속구도 흔들리나. 주주들 반발. 이미지 추락.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부인은 휴대폰을 내려치듯 책상에 던졌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서아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가족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였다.
그 순간 서류 하나가 테이블 위로 올려졌다. 입양 절차 준비했습니다. 저와 양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입양. 법적으로 완벽히 우리 집 사람이 되라는 뜻. 하지만 그 서류의 마지막 줄엔 아주 작은 문장이 있었다. 단 김복래 여사와의 법적 보호, 친권, 동거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딸은 데려가되 어머니는 버리겠다는 뜻이었다. 복래가 서류를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입니까? 회장 부인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김 여사님 감정적으로. 복래가 말을 끊었다. 난 학교도 못 나왔고 돈도 없고 배운 건 없지만 사람이 뭔지는 압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책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래는 천천히 서류를 접어 테이블 끝에 밀어두었다. 서아는 어디에도 안 갑니다. 그 아이를 팔 생각도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복래는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딸을 찾은 게 아니라 문제를 찾은 겁니다.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바로 그때 회장 비서가 다시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기사 터졌습니다. 또 다른 속보. 혼외자 숨기려 돈으로 합의 시도 내부 문건 유출. 내부 문건. 서류 봉투. 도장. 복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미소가 미세하게 떠올랐다. 김 변호사님이 움직이셨나 보네. 회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인은 의자를 꽉 잡았다. 누가 유출을? 복래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한테는 당신들처럼 돈도 힘도 사람도 없지만 서아가 옆에서 엄마 손을 잡았다. 복래는 천천히 덧붙였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순간 회장 부인의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묻어났다. 이제 재벌가가 궁지에 몰린 것이다. 그들은 딸을 환영한다는 쇼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복래는 알고 있었다. 그 눈빛 뒤에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다음 장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다. 회장의 혼외자 소식이 터지자 언론은 연일 기사로 뒤덮였다. H그룹 숨겨진 딸 등장. 상속 구도 뒤집히나. 회장 부인 충격과 분노. 주주들 반발. 뉴스를 켠 사람들마다 서아의 얼굴 사진을 다시 보여줬다. 평범한 김밥집 딸이 알고 보니 재벌가 자손. 놀라움, 충격, 호기심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그러나 더 큰 폭풍은 안쪽에서 시작됐다. 그날 밤 회장 집안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다. 긴 테이블, 스펙트럼 조명, 그리고 앉아있는 수십 명의 가족과 주주들. 서아는 복래와 함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저 아이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언론이 우리를 찢어 죽일 거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그 단어가 서아의 심장을 찔렀다. 회장 부인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쳤다. 저 아이를 공식적으로 입양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복래의 눈썹이 움직였다.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후 소액만 배정하면 됩니다. 상속권은 법적으로 최소한만 주면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다. 차라리 해외로 유학 보내버리면 입국 금지 서류 만들어서. 복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한 가난한 노인 여자로 향했다. 복래는 떨지 않았다. 그 눈은 시장에서 평생을 버틴 사람의 눈이었다. 내 딸을 정리라니 사람이 물건입니까?
한주주가 비웃었다. 김 여사님,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가에선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마음을 가졌어요. 서아의 손이 복례를 꽉 잡았다. 그때 회장의 장남이 나섰다. 정장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저 아이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우린 DNA 따위 믿을 수 없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친자 99.997%. 모두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장남은 다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입양합시다. 조건은 이겁니다. 조건서는 잔인했다. 상속 금액 제한, 지분 없음, 결혼, 교육, 생활 모두 회장가의 허가 필요, 김복래와의 관계 단절. 결론은 단 하나. 딸을 감옥 같은 부잣집에 가두겠다. 복래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상속은 바라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흔들렸다. 그럼 왜 버티는 겁니까? 돈이 아니라면 목적이 뭐죠? 복래는 서아를 바라보고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기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가 잔뜩 들려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문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주주들에게 서류가 전달됐다. 내용을 본 순간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이 과거 혼외자 버리고 서약서 작성, 출생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 증거 다수, 언론 유출 시 회사 이미지 붕괴 가능. 주주 하나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이대로 가면 회사 끝장난다. 회장 부인은 손을 떨며 외쳤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변호사는 웃었다. 20년 전에 회장님이 작성하시고 김복래 여사님께 전달하신 겁니다. 침묵. 숨도 쉬지 않는 정적. 복래는 말했다. 난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 딸을 해치려 하면 그때는 세상에 말할 겁니다. 서아도 말했다. 저는 이 집안에 들어오려 한 적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은 회장에게 칼이 됐다. 그제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흰 머리, 굳은 눈, 떨리는 손. 그만들 하시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저 아는 내 딸이다. 주주들이 소리쳤다. 회장님, 그럼 상속은? 회장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상속보다 죄값이 먼저다. 그 말은 재벌가의 천장을 뒤집어 엎는 선언이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의 눈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싸움은 아직 끝이 아니다. 회장 부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가족들은 복수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장 모든 것을 뒤집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벌가의 비밀회의 이후 언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기자들은 집 앞, 회사 앞, 가게 앞까지 몰려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폭풍은 집안에서 다시 시작됐다. 어느 밤 서아에게 회장 부인이 직접 찾아왔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아야, 우리 집에 들어오려. 내가 밖에 있으면 더 위험해. 사람들이 들으면 착한 말.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저를 통제하려는 거죠? 회장 부인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말했다. 상속권에서 널 빼는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야.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서아의 손이 떨렸다. 그때 복래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만하시지요. 회장 부인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 같은 가난한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복례는 조용히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지요. 그 말은 단단했다. 다음 날 회장이 모든 가족을 불렀다. 긴장한 얼굴들, 억지 미소, 서아를 바라보는 적대적인 눈들. 회장은 서류를 들고 앉았다. 오늘 유언장을 수정하겠다. 순간 회장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결정을 하시면 회의장은 소리로 뒤섞였다. 주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권이 흔들립니다. 저 아이는 핏줄만 있지 혈육이 아닙니다. 그때 회장이 손바닥을 거칠게 책상에 내리쳤다. 조용히 하라. 숨까지 멈추는 정적. 회장은 서류를 펼쳤다. 모든 재산과 주식 전부 서아에게 상속한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회장 부인은 소리쳤다. 미쳤습니까? 저 아이는 장애물입니다. 회장은 노려보듯 말했다. 장애물은 나였다. 아이를 버린 죄, 그 죄값을 이제야 치르는 거다. 주주들은 난리가 났다. 이건 회사 몰락 선언입니다. 서아 양은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서아가 나섰다. 저 상속 안 받을 겁니다. 모두가 놀랐다. 서아는 떨림 없이 말했다. 저는 회사도 재산도 권력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엄마랑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주주들은 안도했다. 회장 부인은 비웃었다. 역시 미련한 애야. 하지만 그 순간 복례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우린 상속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천천히 이어졌다. 이 아이의 자리를 다시 빼앗으려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카메라, 녹음 사진, 서약서, 기사거리. 재벌가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 부인은 한숨도 쉬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당신들은 이 아이를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하다. 늦어서 너무 미안하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엄마가 상처받잖아요. 복례는 살며시 서아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다. 넌 내 딸이니까. 그 말 한 줄이 20년의 상처를 덮었다. 그날 이후 언론은 더 이상 서아를 괴롭히지 못했다. 주주들도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 가족은 조용히 침묵했다. 그리고 서아는 다시 김밥 가게로 돌아왔다. 엄마, 뭐 도와줄까요? 물 좀 끓여라. 손님 온다. 복례는 웃었다. 서아도 웃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이 작은 가게만은 평화로웠다. 복례는 생각했다.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지키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 딸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엄마의 딸이다.